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 스토리 레터. (360도의) 방향이 있다. 그렇다고 360개의 방향이 전부가 아니다. 세분하면 3600, 36000, 72000. 무한대로 늘어난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답이 45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방향으로 베팅은 전부 손실이다. 깡통을 10번 차든 100번을 차든 경력이 50년 차라 할지라도 이러한 횟수의 증가는 수익을 내는 데 전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깡통이 습관이고 나쁜 거래 방법이 완전 몸에 배어 있다. 더욱더 구제불능이지 베테랑이 아니다. 깡통 전문이지 수익 전문가가 아니다. 복권을 사서 수없이 실패한 것을 경험으로 강의는 할 수 있어도 자신이 그 경험으로 당첨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당첨된다를 강의하지는 못한다. 단지 뭐뭐 하면 당첨되지 않을까 이러면 저러면을 강의할 뿐이다. 문제는 내가 우연히 45도로 정확하게 베팅했어도 내가 그것이 정답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베팅하는 순간부터 매 순간 시장은 너에게 계속 선택을 묻는다. 홀딩이냐 청산이냐. 즉 장 시작부터 끝까지 네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손실이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라도 안다면 아는 만큼 수익이 나야 한다. 깡통 전문가는 너보다 뭐뭐 이럴 걸 몇 개 혹은 수백 개 더 아는 사람이지 별거 아니다. 절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늘 강조하는 것은 손절이다. 가르치는 것이 전부 요행수란 말이다. 절대 손절하지 말라. 손절할 생각이면 진입하지 말라. 단 하나라도 알아라. 몇 년이 걸리든 찾아라. 찾아서 그 하나로 베팅했으면 절대 손절하지 말라. 두려우면 청산하고 그것으로 그날 거래를 끝내라. 그리고 청산 이후의 장을 관망해라. 내일을 기다려라. 이리하면 너는 하나를 아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매일매일의 관망 속에서 우연히 혹은 문득 그 하나에 이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언제나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된다. 이것이 경험이지. 이러한 바른 경험이 바로 주식의 프로로 가는 길이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 스토리 레터. 주식을 하려면 기본기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강의를 듣거나 배워서 금방 돈 벌 것 같은 착각은 접으셔야 깡통을 면합니다. 만약 정말로 누가 가르쳐서 그 사람이 쉽게 돈을 번다면 파생판에 돈 잃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애들 대학 보내지 말고 4년 대학 등록금 들려서 배우라고 보내십시오. 배우고 나면 파생판이 다 자신의 돈이 되는데 4년 대학 등록금이 문제일까요? 유료로 강의를 해준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의를 들으면 금방 돈을 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강의를 들어도 결국은 본인이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강의를 들으려면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되어지는 책값을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야 합니다. 이곳에도 파생판에서 주워들은 것으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강의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판단하는 몫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책방에서 책을 사서 보고 인터넷을 서핑해서 자료를 모아서 연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기를 잘 갖추면 사람들이나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도 모르고 자신이 기본기가 안 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잘못이라고 욕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싸구려 사이비 전문가도 많은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생판에서 성공을 하려면 지나간 차트만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만 매일 밤새고 해도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파생에서 성공을 꿈꾸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소소하게 적은 돈이라도 벌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 보조 지표를 선택해서 매일 봉 하나씩 클릭하면서 진입 자리와 청산 자리를 체크해 보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파생판이 쉽게 돈을 내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본인을 믿고 하려면 본인을 믿을 수 있게 준비를 시키십시오. 믿을 수 있게 만들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기본기를 잘 갖출 수 있게 자신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세월 잠깐이죠. 몇 해 전만 해도 기력이 펄펄했던 제가 이제는 방구석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게 말입니다. 금요일 야간 선물까지 했어요. 1.5% 수익 내고 3시가 넘었을까 깜빡 잠들었네요. 그러다가 일어났는데 보니까 매도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도를 해놓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확 맛이 가버린 거예요. 매매는 여기서 마감해야겠구나 하고 전화를 해서 강제 청산을 했죠. 전 요즘 야간에 선물하기가 무서워요. 호가창이 참 이상하고 매매창도 이상하고 습관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나마 익숙한 증권창 말고는 아무리 친근감 갖고 사용하려 해도 호가창에 널뛰게 합니다. 시세가 널뛰게 하면 호가창은 더 널을 띄니 정신없습니다. 잠이 안 와서 책 좀 보다가 핸드폰 문자 보고 가입해봤더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동안 올린 시황이 쓸만하죠. 아마 장기간 올린 내용을 다 보셔야 할 것이나 관심 있었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줄긋기 시지저항 다 소용없어요. 일단 시장이 어디서 어디로 왜 가고 왜 가지 말아야 하는지 변폭의 이해가 없으면 차트는 소용없어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근데 말이에요. 부쩍 파생시장이 날로 극심한 투기성 남발이 눈에 확 띕니다. 왜일까요? 아니, 지난 파생장에서 널뛰기 날뛰기 왜곡이니 사기니 했어도 도무지 일어날 일은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가야 할 자리로 간 것이니 시비할 이유는 없죠. 다만 가치를 사고 파는 과정이 너무 많이 왜곡되었기에 한마디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끝에서는 제로섬이 되니까 그 가치는 근접하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시장이 1600대였을 거예요.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분명히 이명박 정부 마감되기 전에 2000원 돌파하며 아마 최고점 근접 내지 돌파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00원 돌파 두 번. 그런데 2000원 돌파 두 번째였죠. 첫 번째 돌파 후에 1847대를 기억하라고 했을 겁니다. 선물과 코스피는 목표치까지 다 했으나 종합은 다 하지 못하고 저점 찍고 고공행진하며 올랐죠. 하락이냐 상승이냐 지난주에 누가 물었는데 나는 상승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서서히 올라가야 하니까요. 일단 만기 때는 고점을 형성하고 금요일 폭등이라고 했죠. 향후 시장은 어찌할 것인가? 일단은 위로 가야 합니다. 쉬고 싶어도 마냥 쉬어갈 수 없는 장세예요. 저점 매수 기회를 준다면 매수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차트를 꼭 확인하고 매매하세요. 한 가지 분명히 알고 갑시다. 옵션의 시세죠. 급상승한 고래 시세를 다시 되돌려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소망하는 간절함이 신의 가호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고운 꿈 엮어서 기쁜 날이 언제나처럼 이어지시기를.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30살, 곧 결혼을 앞둔 사람입니다. 전 초등학교 졸업 후 외국에서 쭉 살았고 지금은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 주식을 접한 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막 시작하던 9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일 있고요. 해외로 파견 나가는 것이 무산되며 회사에서 나와 리빙틀에서 생활하며 500만 원으로 전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2달 만에 180만 원을 잃고 그만뒀던 기억이 있네요. 그 이후 단타 상한가 쫓기 무리한 투자를 하긴 했지만 제 실수를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테마주 중장기 투자로 모든 손실을 메꿨습니다.
제가 그때 투자했던 종목은 일신석재로 매번 동계올림픽 테마주로 부각되는 것을 이용 1,000원에 들어가 분할 매도에 약 180을 벌며 작년까지 모든 로스를 한 번에 메꿨죠. 요즘 들어 또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하는 건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외국에서 오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신 모습 그리고 돈 없이 사시니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경제력의 중요함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셨거든요. 워커 일의 사격장도 가지고 계시고 빌딩도 소유하시던 분이 사업 실패 이후 가족들도 보살펴드리지 않고 외롭게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올 9월 기분이 너무 꿀꿀해서 외국인 신분으로 카지노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때 하루 약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잃었습니다. 본전 생각에 그 다음날 주식으로 만회하기 위해 한화케미칼에서 단타 치다가 그날부터 진짜 정신 차리고 나름 기준을 세우고 접근해 10월 12일까지 주식으로만 400 정도를 따고 있었습니다. 운 좋은 바이앤홀드도 아니었고 올라갈 것 같은 주식 또 수급이 따라주는 주식만 올라타 9월 말 이후 10월 중순까지 매일같이 거래했지만 마이너스인 날이 3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0월 12일 이후 하루 240만 원을 이룬 후 정신이 나가 그 다음 날부터 무리한 투자 또 기다리지 못해 오늘 드디어 마이너스 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약 2주 동안 1,000만 원을 잃었네요. 전 오늘부터 일단 제가 냉정함을 찾을 때까지 주식을 안 할 생각입니다. 일단 결혼 준비가 너무 바쁘고 전세 자금 때문에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오랫동안 묶어둘 수 없기에 너무 불안해 투자가 계속 꼬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식 만만하지 않네요. 오늘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생각해 다음날 그렇게 안 하면 다음날은 또 그 반대이고 냉정함을 잃어 투자하면 물려 빠져나오지 못해 손절하면 다음날 비웃듯 올라가고 몇 달 지난 지금 시장을 보며 저거 사뒀으면 20%는 버는 건데 그럼 차 한 대 뽑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 듯합니다. 요즘 들어 회사 일도 소홀하고 결혼할 사람에게도 소홀했네요. 주식에 너무 올인해서 주식으로 성공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돈은 10% 미만이고 아직 빚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차라리 지금 손 떼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주식 투자 1년 만에 3천을 잃고 석 달 정도 쉬다가 올해 8월 풋옵션으로 1,000만 원 정도 벌고 지금은 관망 상태입니다. 결국 2년 만에 2천만 원을 잃은 셈이죠. 8월 풋옵션에 200만 원. 아이고, 이거 잃으면 절대 주식 안 낸다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분할 매수해서 놔둔 것이 운 좋게 수익을 주었네요. 더 먹고 싶은 욕망에 조금 더 두다가 1,000만 원의 수익이지만 적절히 먹고 빠졌다면 1,800원 되었을 겁니다. 요즘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질렀으면 하는 생각도 하죠. 내년부터 투자금 100이면 100 정하고 마음속 욕망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단타나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저는 중기 투자를 준비 중입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성공 경험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조금씩 잃다가 손실 만회하려 돈을 더 넣고 그것마저 잃고 주식해본 사람은 거의 대부분 경험한 일일 겁니다. 주식으로 잃는 건 한 푼도 만져보지 못하고 써보았다고 할 수 없는 돈. 주식하지 않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3개월 쉬던 중 우연히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하셨다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1년에 4번에서 6번 정도 매매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사는 것이 나보단 여유 있으니 저런다고 생각했지만 밤늦은 시각 술에 취했어도
잠이 오지 않아 내게 손실을 주었던 종목들을 보니 모두 매수가 위로 가 있더라고요. 잦은 매매는 손실만 키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 2개월 정도 쉬면서 관망만 했죠.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모든 종목이 다 보이는 것은 아니고 내년쯤 다시 시작할 땐 이 기아차 같은 종목을 찾아서 1년 정도 묵혀둘 생각입니다. 투자의 차원에서 접근하려 합니다. 매매가 아닌. 주식 실패하신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건데 일단 쉬십시오. 주식 방송도 보지 마시고 주식으로 손실 본 돈은 특히 잊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월이라는 망각의 선물을 충분히 두신 후 그래도 다시 주식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보천리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천천히 적당히 먹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간의 손실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권해드린 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것이 저에겐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주식은 95%가 망하고 5% 미만의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100% 실패하고 그중에 5%만 실패를 이겨내고 성공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 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실패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쌓여서 지식, 경험이 되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으면서 성공에 조금씩 진입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 중에 왜 5%만 살아남고 95%는 망하는지 아시나요? 저도 그게 가장 힘들었는데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거나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누구는 말 그대로 주식에 올인을 하거나 누구는 빚을 내서 누구는 자살하고 누구는 주식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면서 될 사람만 되는 것이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실패를 겪을수록 심리적 부담과 마음고생, 찢어지는 아픔 그걸 다 이겨내야지만 성공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주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를 했고 깡통을 찾고 노가다를 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희망의 불씨를 꺼질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라는 게 100% 필요한데 실패를 하면 안 되는 사람과 실패를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부담되는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 주식에 올인하지 마세요. 여윳돈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시작해도 시간차일 뿐이지 언제든지 큰 돈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쌓아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건 너무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믿을 수 있고 유능한 펀드 매니저한테 돈을 맡기는 게 최고입니다. 제 친구 부모님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우량주 기업에 여윳돈이 생기자마자 기간적으로 투자를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3.5배까지 상승했는데 그래도 안 파시고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좋은 우량주 기업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주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도박판입니다. 증권사에서는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수수료와 국가에서는 사고 팔 때 세금을 떼어냅니다. 현물일 경우 하루 최대 손실률은 약 30%에 이릅니다. 현물과 달리 파생 상품은 하루에 100% 손실을 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주식을 정말로 그만둬야 한다면 되도록 빨리 관두도록 하십시오. 한번 주식에 발 들여놓은 사람은 그 끝을 가기 전까지는 정말 관두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철없이 덤벼들었다가 2달 만에 2천에 가까운 돈을 날렸습니다. 하루하루 밥맛도 잠도 오지 않는 경우를 겪어왔습니다. 주식에 성공한 사람은 전 지구상에 한 명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빨리 털고 나오시는 방법이 옳을 듯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개인이 이득 볼 확률은 50%의 세금 및 수수료 떼면 49% 거래를 계속할수록 확률이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소 뒷발에 쥐잡듯한 경우도 한두 번에 불과하오니 제발 주식 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의 대박은 로또 확률에 불과합니다. 이 말을 알기까지 저도 2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안녕하세요. 저 역시 주식을 7년 가까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만 보고 주식을 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힘들더라고요. 나름 주식책을 사서 공부도 해보고 애널들의 증권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기도 했지만 막상 실전에 대입을 해봤는데 전혀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추천한 종목을 사면 조금 수익이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 초에 그 종목들을 매수했다가 원금의 반 가까이 까먹고 손절 처리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보는데 조금 올라오는 듯 싶더니 다시 그 자리까지 내려와 있더군요. 어떤 종목은 더 많이 빠진 종목도 있고요. 제가 주식으로 손실 본 이야기를 하려고 글을 적는 건 아니고요. 전 3개월 전 우연히 지인을 통해 괜찮은 곳을 알게 되었거든요. 사실 손실 본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이곳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예상외로 수익률이 좋아서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원금은 물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식 손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좋은 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모두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도박을 잘하십니까? 도박을 좋아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 주식시장이나 선물 옵션에 처음부터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분들이 도박성으로 선물 옵션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되레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세 이상 성인이 섰다 포커 둘 중 하나는 모를 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늘 몰빵하시거나 미수 찍어가며 주식 보시는 분, 경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생에 0.01%를 제외한 지름길은 없다라는 공식은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포커하실 때 처음 패만 받아보고 전 재산을 올인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 패도 있는데 말입니다. 한 장 한 장 받아가며 베팅을 늘려가거나 패가 너무 안 좋으면 다이를 해야겠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박판이라도 몇 방 며칠 밤새 가며 하는데 그것도 자금이 있어야 하는 일이죠. 죽을 때 죽고 먹을 때 질러서 먹는, 좋은 패가 뜨면 하프, 최저 베팅으로 확실한 패가 안 왔을 때는 다이.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주 다이 하더라도 포커 치시는 분들은 에이스 포커, 서타 하시는 분들은 38 광땡이 오면 최고의 패임으로 반드시 질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매일 패도 받기 전에 올인을 하므로 진짜 38 광땡이 오더라도 먹지를 못합니다. 하프를 못 지르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자만심만 늘어가게 되는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패턴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유명한 트레이더로 성공하신 분께서 물으십니다. 지금 주식이나 선물 옵션을 배우는 당신, 지금 바둑을 배워서 단순간에 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골프를 배워서 세계 유명한 골퍼들만큼 잘 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로또 사면 무조건 1등 한다는 자만에 아직 빠져 계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배우기가 힘든 법이지요. 기존에 살아온 버릇, 그리고 듣고 보고 경험해왔던 것에 대한 미련이 파생시장 전체를 정확히 보는 눈을 갖게 만듭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시키는 것이 승률이 더 높지요. 왜 주식이나 선물 옵션 파생판에 들어오게 되셨는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그리고 또한 섰다나 포커 같은 도박 게임에 어떠한 공식이나 이길 수 있는 비법, 기법, 지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주식이나 선물 옵션으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감이며 환경도 필수이며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총알은 필수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력들이나 외인들에게 돈을 세계 최고로 빨리 퍼다 줄 수 있는 주식, 선물 옵션을 하기 위해 평생 뼈 빠지게 일하시며 기름값 아끼고 밥값 아끼면서 살던 분이 대수롭지 않게 손절하지 않고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왜 그러시는지요? 주식이나 선물 옵션 파생으로 크게 성공하셨던 분들도 돈을 많이 벌었다 많이 깨졌다 다시 많이 버시는 패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 주식 시장이나 파생 시장, 선물 옵션 시장은 고도의 과학이 아니라 심리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공허한 심리 게임이기 때문이죠. 이 심리 게임의 심리를 지표로 만들고 차트로 만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되레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름길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하거나 공부를 해도 세력이나 외인들 그리고 주식이나 선물 옵션으로 돈을 많이 버는 1% 미만의 사람보다 잘 못할 것이다 라고 인정하시거나 전업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이것에만 몰두한 지 몇 년 되었지만 결과가 참담하다고 떠나시려는 분들, 파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신을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자신을 아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길 수 있는 신법이라도 갖추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자신이 보고 있는 보조지표가 한두 번 맞았다고 혹은 겐떠로 찍은 방향이 맞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한두 번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돈을 더 태워 피라미드 방식 베팅하시는 분들 한 방에 골로 갑니다. 당신이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따라잡기, 단타 매매법 이런 것을 배웠을 때 그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유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과거의 차트가 후에 반드시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짧지 않은 투자 경험으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 아무리 주식 공부를 하고 현란한 테크닉을 배운들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수백 권을 책을 읽어도 그 투자 원칙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법입니다. 저의 몇 가지 투자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조건 분할 매수, 위험 회피와 분할 매도, 수익 극대화를 한다. 둘째, 코스닥은 매매하지 않는다. 상위 몇 종목은 그나마 괜찮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코스닥 매매는 하지 마세요. 워낙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이 대부분이라 이론이 통하지 않는 장입니다. 셋째,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예를 들어 월 3에서 5% 등. 네, 간혹 언론에서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이렇게 나오는 뉴스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허위란 얘기가 아니고요. 다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수익이며 때로 많은 운이 따랐던 분들입니다. 넷째, 현금 보유 비중은 항상 50% 이상을 유지한다. 현금 보유를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장이 좋지 않으면 급락할 수밖에 없는 돌발 변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 보유 없이 전액 투자하다가는 몇 달간 꾸준히 벌은 수익을 일순간에 날리게 되죠. 이럴 때 주로 충동적인 감정 매매를 하게 되어 더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금은 이런 돌발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빠져나올 때 써야 합니다. 다섯째, 최소한 2종목 이상으로 분할한다. 하락장은 물론 대세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국내 증권시장은 그다지 큰 편이 아니고
변동성 장세가 많으므로 자주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순환매에 대비하려면 업종에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종목으로 분할해 매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